최근 육자회담 당사국들 수석대표가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내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최근 3주 사이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아주 활발하게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임박이란 표현을 쓰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느낌이고요. 그러나 물 밑에서 그리고 물 위에서 네. 그 양자 다자간 접촉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한도 이러한 접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임박은 아니지만 육자회담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점은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좋은 징조로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일단 가장 관심을 가는 게 북중 간의 접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다웨이 중국 대표 그리고 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역시 이제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북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한미일이 갖고 있는 입장이 그동안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입장은 결국 북한의 사전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었고, 북한, 중국은 육자회담 재개를 우선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부분은 논의하자는 그런 선후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좁히는 문제, 특히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의지를 끌어내는 이런 차원에서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또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찾는데요. 네네. 이 회담을 통해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그동안에 탐색전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그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당장에 그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그 방안, 그다음에 이제 방중 방일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얼마만큼 그러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린 데이비스 대표가 평양을 이번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케네스 베시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지난번에 들어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못 갔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북한이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글린 데이비스 대표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육자회담은 상당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방북도 물론 방북이지만 이제 미중 간의 회담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중국이 북한에 가서 뭔가 좀 다른 의견을 받아왔을까, 다른 메시지를 받아왔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북한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거꾸로 미국의 입장이 얼마만큼 또 전향적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중국이 메신저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또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미중 간의 이번 접촉에서 어떠한 결론을 서로 내느냐 또 어느 정도 진전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느냐가 육자회담 향배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육자회담을 위한 선 비핵화 조치는 없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한 걸 아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그렇습니다. 비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북한의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화의 제스처를 한편으로 취하면서도 또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먼저 끌려가지는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판을 주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은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그러고 나서 그 협상이나 회담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런 대화의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보다는 강한 자신들의 그 원칙론적인 입장을 꺼내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대화 분위기를 끌고 가고 그러면서 또 부분적으로 앞으로 양보를 하는
뭐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 비핵화가 김정일의 유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육자는 재개할 의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원칙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북한이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북한이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그 외부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와 관련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일련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북한이 좀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집권 2년이 다 돼가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네. 지금 뭐 12월 17일이면 김정일 제1위원장 사망 2주년이 되는 예. 날인데요. 뭔가 북한도 핵 문제에 있어서 돌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대화 쪽으로 가면서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이 진전되는 것은 맞고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서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이제는 긍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해질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중국의 이제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역시 이제 북한을 방문한 우다이 특별대표 이야기를 할지 전반적인 중국이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 또 미중 간에 합의된 것들 또 그 북중 간의 충분한 대화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네. 이것을 김장수 안보실장과 그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양재츠의 방안은 그 포인트는 역시 육자담 재개를 위한 한국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차를 좁힌다는 게요. 네네. 물론 이제 대화를 뭐 앞으로 얼마만큼 하고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런 일련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사찰단의 복귀 문제랄지 또 그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 이런 부분들을 좀 순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점들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로 네. 이게 접점이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북한은 지금 일단 그동안에는 강하게 뭐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말로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계속 지금 열어두고 남겨두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면 그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느 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역시 그 과거에 그 합의됐던 것들에 대한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을 준용하고 그것을 갖고 앞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좀 더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지금 그 나오고 있지 않느냐. 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 정도의 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는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적극적 의지는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미국도 그동안에는 비핵화의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또 입장을 그렇습니다. 고수해왔는데 네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약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건가요? 지금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북한이 보이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대화 국면은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약속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봤을 때 과도하게 원하지 않는 그런 좀 더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그 부분에서 조금 그 한국과 미국도 좀 후퇴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접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빨리 그 캐치하게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대화를 또 시작하는 두 가지의 어떤 접점들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두 수레바퀴의 모습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냉각 기류를 풀 수 있는 육자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언제쯤 이 육자회담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예, 올해 안에는 지금 현재로 가능할까요? 보면은 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에는 쉽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뭐 12월 초까지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한번 육자회담 재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속적인 대화의 지금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내년 연초에 이뤄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네. 이 한중 간의 고위급 전략 대화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궁금하거든요. 부분은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 이 대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 중에 하나는 한미중이 충분한 협력과 협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을 설득 압박하는 그런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공조를 얼마만큼 이번에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한미중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일본,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한미중과 북한이 얼마만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주변 국가들, 당사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는 뭔가 좀 의미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공감되는 형성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학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